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올해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12월 31일이에요. 와, 2025년도가 벌써 이렇게 또 후딱 가버리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땅에다가 폭탄을 이제 투하를 했다. 처음으로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베네수엘라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또 투여를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떠한 패실리티를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베네수엘라 본토에 있는 해안 부두 시설을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타격을 한 첫 번째 사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가 여기를 공격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시설이 마약을 실어 나르는 보트가 있었던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또 타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9월 달부터 계속해 가지고 캐리비안 해에다가 해군들을 배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습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배들에 대해 가지고 이 배들은 마약선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0척 이상의 배들이 폭파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공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 한 척이 폭발이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측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마약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모든 배들이 다 마약선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마약선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어부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따면서 그냥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배들을 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나오면은, 배가 나오면은 다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마약배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약배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공격을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영토까지, 베네수엘라 영토까지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어쩌면은 미국이랑 베네수엘라랑 전면전까지 가능해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군사 행동을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이제 결의안이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자유가 커진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랑 진짜로 이 전면전을 이렇게 또 치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마약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석유들에 대해 가지고, 원래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정유 시설들이 원래 미국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그냥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들이 다 국유화가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절도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오일 탱커들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납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두로 정권이 엄청난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본토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더 디테일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부두를 이제 타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또 보니까 CIA의 드론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 군 당국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니라 CIA가 주도를 한 드론 공격이었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가 이 마약들을 엄청나게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마약들을 배에다가 실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두를 CIA가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타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이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피해를 이렇게 더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격 당시에는 부두에 사람이 이렇게 또 없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두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그 내부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최초의 사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영토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라고 이제 자신의 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싣고 있는 보트들을 타격을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두까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는 존재를 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CIA 공격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 내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국주의적 광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베네수엘라를 강도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해적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조선들 지금 빼앗고 있고 오일탱커들 지금 빼앗고 있고 애들 나오는 족족 다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지금 이 작전을 지금 이렇게 또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진짜로 이 베네수엘라가 이 무너지는 날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내년쯤이면은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정권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치고 있으면서 쿠바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베네수엘라산 그 원유를 한 40%, 쿠바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원유들의 40%를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오일탱커들, 유조선들의 족족 다 이제 납포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쿠바가 지금 원유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쿠바도 아마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랑 지정학적으로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쿠바하고 베네수엘라 친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이 아메리카 대륙 있지 않습니까? 북아메리카, 뭐 남아메리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다 친미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조만간 베네수엘라나 이제 쿠바도 친미 국가로 이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 그래야지만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쿠바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만간 이 친미 국가로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이 부두를 공격을 했다.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멘 항구를 이렇게 폭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30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먼저 이제 해가 뜨지 않습니까? 예멘 항구 도시인 무칼라를 이제 공습을 했다, 폭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공격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멘 남부에 있는 세파라티스트 분리주의 세력을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규모 무기들 그리고 전투 차량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력화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측에서는 인명 피해를 방지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밤 사이에 제한적으로 정밀 타격을 우리는 수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항구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랑 이제 그 동맹이 균열이 지금 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우디나 UAE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 나라는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의 지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후티 반군에 맞서가지고 함께 싸워왔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예멘 남부에 주도권을 이렇게 또 두고 서로 다른 세력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대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에서는 예멘 남부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랑 지금 대립각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의 행동은 지금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또 직접적인 비난 성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예멘이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멘 정부는 비상상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국경과 공항, 항구, 그런 이제 출입을 72시간 동안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멘에 있는 분리주의 세퍼라티스트의 이제 세력을 지원을 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와의 이제 보안 협정을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충돌로 인해 가지고 예멘은 다시 내전이 격화가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멘에서 이제 내전이 또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홍해 지역 전체에 불안정을 이제 초래를 이렇게 떨 것이다라는 그런 좀 이제 불안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멘에 있는 이제 후티 반군이 홍해를 이렇게 또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들을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10월 달부터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격을 멈춘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멘 내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개입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이 다시 개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중동을 보면은 좀 이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 관저를 공격을 했다라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일요일 밤에, 얼마 전이죠. 일요일 밤에 우크라이나가 91대의 장거리 드론을 동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노브고로드라고 하는 그 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것은 국가 테러리즘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평화 협정 그 조건을 더욱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러시아식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공격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전면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평화 협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해를 지금 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실패로 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수도 이제 키이우를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떠한 증거도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푸틴 관저가 이제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사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증거도 제공이 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우리는 공격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플로리다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정상회담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제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위해가지고 지금 뭐 90% 정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공격을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푸틴이랑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나도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화가 났다, 푸틴 대통령의 관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들어서 너무나 화가 났다, 지금 평화협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실제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증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알아봐야 할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좀 더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15년 동안 이제 안보 보장을 이렇게 또 해주는 거, 그리고 2026년도에 이제 종전을 이렇게 또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논의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빼앗긴,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가 할 것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푸틴의 관저가 이제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협상의 위치를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러시아 측에서 우리가 협상의 우위에 있겠다,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개구라를 지금 치고 있는 러시아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하는 것도 중단은 하지는 않겠다라고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쪽에서 더 많이 가지고 가려고 이런 꼼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케네디 센터를 트럼프 앤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이렇게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항상 공연이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드러머인가 또 이제 뮤지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케네디 센터가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공연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케네디 센터 측에, 그러니까 트럼프 앤 케네디 센터 측에서는 이 뮤지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1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가 이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수많은 예술가들이 계속해가지고 보이콧을 지금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이 이제 취소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뉴 이어 이브의 공연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재즈 밴드의 더 쿠커스라고 하는 뭐 공연이 원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캔슬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티 리라고 하는 그런 공연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보이콧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준 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의 의장이 있거든요. 이 센터장이 비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비슷한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 취소를 한 그 사람들한테 극좌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좌 행동가들이다 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미친 짓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다 넣고 있어. 이게 진짜 되는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 측에서는 예술가들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계속 이렇게 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1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케네디 센터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이 케네디 유족들도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 빼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회에 이제 승인 없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네디 센터 이름을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들로 그 케네디 센터에 그 위원장들을 이제 꽂아 줘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사회를 이제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를 했다. 최근 들어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 센터 이름을 이제 바꾸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이제 넣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이제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케네디 센터 이사회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다 트럼프 대통령 끈앞풀이다 보니까. 야, 이게 말이나 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런 의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법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금이 미국은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엑세큐티브 오더로 그냥 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왕이느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시위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인데,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나중에 진짜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탄핵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이제 네타냐후를 이렇게 또 만났다라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가재지구 그 평화에 돼가지고 이제 2단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타냐후랑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마이크가 이제 켜져 있는지를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이제 토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핫 마이크에 이렇게 또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서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핫 마이크를 이제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11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라고 이제 네타냐후한테 이제 토로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로를 인정을 받고 있냐? 라고 이렇게 또 물으면서 아니다! 라고 이제 네타냐후한테 이제 불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8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나야말로 이제 이 노벨 피스상을 받아야 되는데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았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제 네타냐후한테 토로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마리아 마차도 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네타냐후한테 이렇게 또 토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추루스 소셜에다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직 11개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8개의 전쟁을 멈췄다. 그러는 동안에 유엔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진정한 유엔이 되었다라고 이게 지가 지 입으로 할 말인가? 내가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멈췄기 때문에 내 자신이 유엔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치켜 세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멈췄다.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휴전을 내가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있었는데 내가 나서 가지고 이 전쟁들을 멈췄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역할로 인해 가지고 이 분쟁들을 멈춘 것이냐 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랑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사이를 중재를 했다. 라고 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도 이 아르메니아를 알바니아로 잘못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세계 리더들한테 웃음거리가 됐었던 그런 일도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웃음거리로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마차도가 이렇게 또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마차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 평화상을 이렇게 또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이 상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헌정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차도 측에서는 이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네타냐후나 이렇게 또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한 마이크가 이렇게 또 켜져가지고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흘러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이 좁아도 진짜 밴댕이 속을 닦지만 합니다, 진짜. 이러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의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 전 진짜,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가 또다시 이제 폭우로 휩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연말 폭우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여기에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해안가 지역부터 이제 비를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또 옮겨갈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일 밤부터 많은 비가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새해 첫날까지 계속해가지고 많은 강한 비를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비가 이렇게 또 내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간당 대략 한 0.5인치 정도의 강력한 비를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 강우량은 한 1.5인치 정도의 비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플러턴이 있지 않습니까? 플러턴에서는 원래는 뉴이어 이브 행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비가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그 뉴이어 이브 행사가 취소가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파사데나에서는 항상 새해 때에는 이제 로즈 퍼레이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즈 퍼레이드를 하기는 하는데 비가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즈 퍼레이드 있는 날에 비가 오는 것은 2006년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비를 이렇게 또 내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파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움푹 파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파톨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가 요번 이제 새해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까지 이제 비를 이렇게 또 내렸다가 잠깐 이제 안 내리다가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실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 산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LA 카운티 이제 뒷산이 이제 마운트 벌디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3명의 하이커들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제 아침에 일어난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운틴 벌디의 이제 데블스 백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이커들이 이렇게 또 하이크를 하는 곳인데 어떤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왔냐면은 19살짜리 어떤 이제 남성이 하이킹을 이렇게 또 하다가 500피트 아래로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하이킹을 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접수가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GPS 이제 좌표를 이제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구조팀이 갔다고 합니다. 샌버나디노 이제 카운티에 구조팀도 이렇게 또 가고 LA 카운티에 헬리콥터까지 이렇게 또 가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또 접근을 했지만 그런데 어제인가 엊그저께 강풍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세게 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호이스트 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불가능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저녁에 7시 30분쯤에 구조대원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추락한 남성의 GPS 인근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른 남자 사망한 채 발견된 이제 남자 2명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살짜리 그 남성도 이렇게 또 발견했는데 3명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3명의 하이커가 이렇게 또 갔는데 1명이 떨어져가지고 이 신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도 2명의 그 하이커가 남아있었는데 그 2명 모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화요일 계속해가지고 시신 수습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제 기후가 너무나 나쁘거든요. 비도 한동안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내렸고 그리고 강풍이 계속 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위험한 하이킹 같은 것들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기상 조건이 악화일 때 하이킹 이렇게 위험한 곳을 이렇게 하이킹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바보 같은 짓이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이킹을 했었던 3명 모두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유럽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ffordability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또 심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물가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affordability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빨리 내려라, 물가를 빨리 내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affordability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availability가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있느냐가 문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없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되는 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라는 그런 주수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돈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식재료들을 구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 있기는 있어요. 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살 수가 없다. affordability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럽에서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availability가 없다. 그러니까 주택도 없고 이제 식량도 살 수가 없다. 굉장히 힘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거 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과도한 규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거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이코노미스트 이 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본 원인은 바로
과도한 규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는 임대료 상한제, 뭐 엄격한 토지 사용 규제, 이런 규제가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 건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공급 절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거 공간을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이 주거지를 도대체 구할 수가 없다. 규제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럽도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빡빡하게 규제를 계속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이죠. 그러면서 또 유럽인들의 또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시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건값들이 너무나 비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엄청난 불안감,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ffordability를 넘어선 availability 문제를 이렇게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이렇게 또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긴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게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어베일러빌리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미국도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주 그냥 소폭 하락세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은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변동이 이렇게 또 없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2025년도가 이제 끝나면서 2025년도 이제 한 해 동안 S&P 500은 17.4%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21% 이상 높은 상승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올해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주들이 많이 이렇게 또 움직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엔비디아가 39%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143%가 폭등을 했다. 올해 들어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MD는 78%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또 이끌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내년 2026년도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이 AI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수익이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AI 기업들은 계속 이제 강세를 아마도 이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구리의 가격은 계속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급 부족이 구리가 좀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2009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최고의 한 해를 이제 구리 가격은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리는 올해 들어가지고 41%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8만 7천 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초 대비해가지고 6% 정도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올해를 마감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이제 메타에서 마누스라고 하는 이 AI 기업을 2 빌리언 달러에 20억 달러의 인수를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누스 AI는 어떠한 기업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누스 AI는
단순한 답변을 넘어서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고 코딩을 해주고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복잡한 업무 예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는 등 AI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올해 초에 데모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이 오픈 AI의 딥 리서치보다 더 좋은 성능을 이렇게 또 보여가지고 올해 초에 큰 화제가 이렇게 또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누스 AI는 이 출시 8개월 만에 매출을 1억 2,5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료 구독자들 수 수백만 명을 이렇게 또 보유를 한 굉장히 탄탄한 AI 개발 스타트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에서 이 마누스 AI를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얼마 인수를 했다라고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관계자들에 따른다고 하면은 대략 한 2 빌리언 달러 정도를 이제 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메타 역사상 왓츠앱 그리고 스케일 AI 이은 세 번째로 큰 인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 메타에서 어마무시가 많은 AI 기업들, AI 인재들을 엄청나게 흡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 저커버거는 지금 AI를 엄청나게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단순히 사용자들의 이 질문에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AI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용자가 이제 주문을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 AI가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실제로 행동하는 그 AI를 만들어 가지고 뭐 왓츠 앱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통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누스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기업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테크 전쟁 같은 거, 뭐 무역 전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이렇게 또 옮겼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기업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메타는 이 기업을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빅테크들의 이제 행동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빅테크들이 단순한 이 AI 챗봇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자동화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에이전트 AI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AI들이 선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로 이 AI가 우리 이제 생활 속에 녹아드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이제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이제 부동산, 미국의 집값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살짝 내려갔다, 살짝 더 싸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택 가격은 1년 전이나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거의 변동이 없거나 아주 그냥 조금 올랐다, 0.3%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한 3%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집값은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시카고, 뉴욕, 클리블랜드 같은 곳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집값이 올랐다. 하지만 플로리다, 템파 같은 곳들, 피닉스, 달라스 같은 곳들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집값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이제 주요 도시들의 집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탑 5를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이제 모기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년 만기 모기지율은 6.19%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7% 이상이었는데, 그런데 많이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기지율이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중간 가격에 주택을 산다고 하면 대략 한 41만 달러 정도의 주택을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20%를 이제 다운을 하고 이제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월 할부금이 200달러 정도 줄어들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한 200달러 정도 이제 싸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략 한 41만 달러 정도가 이제 미국의 중간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8만 몇천 달러를 이렇게 또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8만 몇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 미국 이제 보통 가정이 대략 한 7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때는 12년이었다고 해요. 좀 더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한 4년 정도만 모은다고 하면은 집 다운 페이먼트 20%는 모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봤었을 때 평균이지, 만약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이 기간이 7년이 아니라 20년에서 36년까지 늘어난다. 캘리포니아가 집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집 사는 게 더 어렵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주택 매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보다 12%가 이렇게 또 늘어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들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협상력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괜찮아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웰 의장 있지 않습니까? 파웰 의장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인컴페텐스로 무능함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또 위협을 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랑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웰 의장을 향해 가지고 그로스 인컴페텐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특이하게 통화 전체 이제 금리를 내려라 라면서 이제 무능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연준 본부 건물을 이제 보수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사 비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파웰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웰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도에 승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사회에서 예산 승인을 거쳐가지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백악관 볼룸 같은 게 이게 더 비리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백악관 볼룸 만드는 거 그거 계속해가지고 공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거를 덮으려고 지금 이 파웰 의장한테 이 덤탱이를 지금 씌우려고 이렇게 따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파웰 의장한테 국가를 위해 가지고 너는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끝나거든요. 2026년도 5월달까지 임기거든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자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가지고 이 비난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년 6월달에 새로운 이 연준 의장을 이제 꽂아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끈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개돼지로 이번에는 꽂아두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웰 의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비난을 이렇게 됐다. 또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